매년 수천만 원씩 쏟아붓는 종합검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3.4%, 대한민국이 1위,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집 한 채면 된다, 연금으로 충분하다는 허상에 기대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믿어왔다면 그 생각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미래를 바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지금 바로 하십시오. 은퇴 후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노년의 지혜와 행복 채널이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자녀 지원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은 은퇴 부부의 삶을 점점 더 옥죄고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면 당신 역시 그 43.4%에 포함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은퇴 후 당신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여유와 안정이 아니라 무너진 경제와 깨어진 관계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부가 노후 자금을 예측하지 못한 지출로 탕진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서로를 탓하며 관계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해보려 하지만 자녀 역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느라 여력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또 다른 상처를 남기며 결국 은퇴 후의 삶은 고립감과 후회로 가득 찬 나날이 됩니다. 당신이 그 고통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은퇴 부부들은 매일같이 처참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TV 앞에 하루를 보내는 남편, 거실에 앉아 한숨만 내쉬는 아내,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가로놓인 보이지 않는 벽. 이 현실은 당신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은퇴 부부 10쌍 중 7쌍이 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부부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를 타인처럼 대합니다. 나는 40년을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버렸어.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지도 못해. 이런 독설이 은퇴 부부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퇴직금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날아갔고 월급은 끊겼습니다. 병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부부들의 내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제 와서 온종일 함께 있으라니 숨이 막힙니다. 퇴직하고 나서 보니 당신이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재앙의 시작입니다. 40년 동안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자유 시간과 마주하면서 그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변했습니다. 서로를 마주 볼 시간이 늘어날수록 부부는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공개될 이야기는 단순한 은퇴 부부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현실은 곧 당신의 삶이 될 것입니다. 노후는 준비된 자에게만 평안한 시기가 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재앙일 뿐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핑계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은퇴 후 부부들이 겪는 가장 큰 5가지 문제와 그 해결책을 나눌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실패하지 않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비극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로잡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갈등과 관계의 붕괴입니다. 은퇴 후 부부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확산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퇴직 후의 자유로운 시간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뭘 더 하라는 거야.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매번 나만 탓합니까? 40년간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부부들, 은퇴와 동시에 찾아온 24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만 보는 남편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밥은 제때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해서 밥을 차려주면 맛이 없다며 투덜대기만 하죠. 이런 게 과연 부부의 삶인가 싶어요. 평생을 회사에서 인정받아 온 내가 이제는 집에서조차 무시당하고 있어요. 아내는 내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충격적인 것은 이런 갈등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퇴 부부 10쌍 중 7쌍이 심각한 부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40년간 일과 육아에 매달리며 서로를 이해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부부들이 은퇴 후 갑자기 마주한 현실은 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함께하는 시간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은 쌓여가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며 결국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타인처럼 지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부부간의 소통 방법을 잊어버렸거나 아예 배우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에야 그 필요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적 문제와 생활 방식의 차이는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한쪽은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그 희생이 당연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면 부부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결국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러한 갈등은 은퇴 후 소통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전에는 각자의 일로 바빠 대화할 시간이 없었지만 은퇴 후에는 반대로 온종일 얼굴을 맞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대화법을 배우지 못한 부부는 소통 대신 충돌만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부부 갈등을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희생과 책임은 인정하되 이제는 새로운 관계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고 적절한 거리와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작은 배려와 칭찬이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는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는 노력과 의식적인 변화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의 시작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재정 관리와 경제적 독립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도전은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퇴직 전까지는 안정적인 월급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재정적 책임이 스스로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퇴직금을 자녀 결혼자금이나 학자금으로 소진하거나 집 한 채가 모든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 의존한 채 은퇴를 맞이합니다. 퇴직금으로 자녀의 결혼을 뒷바라지했더니 이제는 제 노후를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집 한 채가 있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생활비와 병원비가 너무 커서 매달 적자입니다. 충격적인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은퇴자의 67%가 노후 준비 자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했다가 예기치 못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합니다. 퇴직금이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녀 결혼 비용으로 다 써버렸어요.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병원비, 약값,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남편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통장 잔고를 봤어요. 그제서야 알았죠. 우리가 얼마나 빈털털이었는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매달 최소 300만 원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5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전체 평균은 약 57만 원이고 가입 기간이나 납부 금액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은퇴자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 등 필수적인 비용이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수입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점차 줄어듭니다. 저축해놓은 돈을 조금씩 까먹고 있어요. 이러다가 진짜 거지가 되는 건 아닐까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은퇴 부부들의 처절한 현실입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결국 빚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가족 관계를 악화시키며 삶의 존엄성까지 위협합니다. 당신 역시 이런 미래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정관리는 은퇴 후 삶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필수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소비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연금 형태로 꾸준히 활용하거나 투자 수익을 통해 자금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고정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규모 임대 사업이나 취미를 활용한 수익 창출로 현금 흐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재정 관리는 단순히 절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자산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재정관리와 경제적 독립 없이는 노후의 평온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한 첫 번째 준비는 지금부터 철저한 계획과 실천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대로 흘려보내는 시기가 아닙니다. 경제적 독립을 통해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퇴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와 의료비 대비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넘겼던 작은 통증이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고 평생의 생활 패턴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건강 악화가 의료비라는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이렇게 큰 비용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의사가 정기적인 검진과 약 복용을 권했지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다 병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 노인의 7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은퇴 부부가 지출하는 연간 의료비는 평균 500만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병원비, 약값, 검사비, 간병비 등 필수적인 의료비 항목은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큰 금액이 필요해질 경우 준비가 부족한 부부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병원에 다녀오는 게 두렵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커서 통장 잔고가 바닥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돈이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올해 들어 병원비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러다가 아픈 것보다 병원비 때문에 먼저 죽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은퇴 부부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질병과 의료비입니다. 65세 이상 분들의 89.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나 싶어서 약을 반만 먹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현실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안심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 의료비의 40%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중병은 은퇴 부부의 삶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중환자실에 3주 있었는데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축해놓은 돈도 바닥났어요. 예상치 못한 중병은 평생 모은 재산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끝입니다. 의료비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간병비와 병원비 부담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까지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하려면 건강관리와 의료비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실손의료보험과 간병보험 같은 대비책을 마련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적 치료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질병을 관리하는 것이 비용과 건강 모두에서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절한 활동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강은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결국 건강 상태에 의해 좌우됩니다.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쳐야 하는 날들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과 의료비 대비를 당신 삶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십시오. 네 번째는 배우자의 상실과 심리적 트라우마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부부는 서로의 가장 큰 의지가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남겨진 배우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심리적 충격과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갑작스레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자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매일 밤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듭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뒤로 제 삶도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고 제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져서 괴롭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의 상실감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한평생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잃는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한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다는 게 무섭고 매일 밤 눈물로 잠이 듭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노인의 73%가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죽음을 고민합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하루도 제대로 밥을 못 먹었어요. 누가 오면 억지로 씻고 옷을 갈아입지만 사실 그냥 이대로 눈을 감고 싶어요. 이처럼 배우자의 상실은 남겨진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혼자서 식사를 챙기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지만 약으론 해결되지 않아요. 내 삶의 절반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발길을 끊고 병원은 약만 처방할 뿐입니다. 결국 홀로 남은 노인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밤마다 아내가 보고 싶어서 아내 사진을 보면서 울다가 잠이 듭니다. 이런 게 과연 사는 걸까요? 배우자의 상실은 단순한 심리적 충격을 넘어 심각한 트라우마와 조기 사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사람은 일반 노인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50% 이상 높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서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살아왔을 경우 배우자의 부재는 재정적 문제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일상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힘을 냈지만 이제는 혼자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부부는 은퇴 후에도 각자의 자립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더라도 개인적인 취미와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잃은 후에는 지역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상담과 같은 심리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과 충격을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준비와 회복의 의지만 있다면 상실감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지키는 열쇠는
지금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놀이와 여가의 중요성입니다. 은퇴 후 삶이 단조롭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단순히 휴식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획 없는 휴식은 금세 무료함으로 변하고 이 무료함은 우울증과 삶의 의욕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놀이와 여가라는 새로운 활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은퇴 첫날, 많은 은퇴자들이 외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TV를 켜고 저녁까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하루의 전부가 되는 삶. 처음엔 이런 여유가 좋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가 길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고 남편은 밖에 나갈 일이 없다 보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날도 늘어납니다. 이런 반복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고 결국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놀이나 여가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정서적 안정과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이를 간과한 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고 고립되곤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가 활동을 즐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고 평균 수명이 23년 더 길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와 사회적 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TV만 봐요. 데리고 나가려고 해도 나가길 싫어합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부부 관계도 망가질 것 같아 걱정이에요. 의미 있는 여가 생활의 부재는 부부 관계까지 무너뜨립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없고 공유할 수 있는 대화 주제가 사라지면서 부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놀이와 여가는 이런 삶을 바꿀 열쇠가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며 웃는 날이 많아지고 건강도 좋아졌다는 사례들, 주말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고백들, 이 모든 것이 여가 활동이 주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부부 간의 여가 활동은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요리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주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고 서로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니 결혼 초기의 설렘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여가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다시 연결해주는 고리가 됩니다. 놀이와 여가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취미 모임, 봉사활동, 심지어 소규모 밴드 활동까지 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신만의 놀이와 여가를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요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때마다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활력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당신에게 맞는 놀이와 여가를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당신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이 당신의 노후를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5가지 비극적 현실들, 이것이 바로 준비되지 않은 당신의 내일입니다. 부부관계는 무너지고 경제적 독립은 실패하며 건강은 악화됩니다. 배우자를 잃은 뒤에는 극심한 고독과 우울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삶은 끝을 향해 흘러갈 뿐입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착각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이 비극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현실은 냉혹하며 당신이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곧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도약이 되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추락의 시작이 됩니다. 이 비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출구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 간의 대화를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둘째, 은퇴 자금은 최소 5억 원 이상이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닌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수입니다. 셋째, 건강보험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대비책과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넷째, 배우자 상실에 대비한 심리적, 경제적 준비를 하십시오. 혼자가 되어도 삶을 이어갈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취미를 지금부터 만드십시오. 은퇴 후에 시작하려 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삶에 활력을 더할 여가 활동을 시작하세요. 이 5가지를 실천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후회와 절망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준비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당신의 내일은 오늘 내리는 이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더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와 행복 채널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